트렌드는 왜?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는 매년 확확 바뀌기 때문에 모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어려운데요. 트렌디한 과기대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알아보는 트렌드는 왜 시간입니다. 트렌디한 똑똑이가 되고 싶은 학우분들은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요즘 트렌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저는 트렌드 해설사 김선욱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라는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곧바로 터져버린 6.25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일어서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의 앞선 세대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일궈낸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서 세계의 선악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지 우리나라 산업을 살펴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 대한민국 산업 트렌드를 트렌디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정과 유나의 손에 손잡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초토화된 국토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자본이 필요했는데요. 1950년대는 미국이 지원해준 농산물만이 유일한 자본이라면 자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삼백산업이라는 산업을 펼치게 되었죠. 삼백산업에 대해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 학우분들도 있을 텐데요. 삼백산업은 미국에서 받은 면화, 밀, 원당을 가공하여 각각 옷, 밀가루, 설탕을 만들어 판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삼백산업이라고 부르나 하면 면화, 밀, 원당은 모두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하얀색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삼백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조받아서 공장을 돌려서라도 경제를 돌아가도록 한 노력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60년대) 들어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사정이 점점 나아지자 미국은 더 이상 무상으로 원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원조가 끊기게 되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상으로 원조가 끊겼으니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산업에 필요한 것을 사와야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외화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매우 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 수 있는 임금의 10배에 달하는 임금을 벌 수 있는 독일로 많은 사람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지원했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말 고된 일을 했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외화가 유입되었고 그 외화로 산업에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여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 신발, 가발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전하였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시기인데요. 중화학공업은 기계, 금속, 화학 등 규모가 큰 제품을 활용한 산업을 말합니다. 근데 분명 60년대까지만 해도 옷이나 신발과 같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유행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규모가 커졌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방력 강화는 아주 중요했죠. 중화학공업은 고부가치 산업인데다 국방력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도 이때 조선업을 뛰어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된 것이죠. 70년대부터 등장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 세계 1위 나라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 건설, 반도체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다 7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는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낸 우리 국민 모두이지 않을까요? 영화 국가대표의 OST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널 더 이상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까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맞이하게 되었고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위기가 발생했죠. 많은 학우분들이 어떤 위기인지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IMF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말합니다. 경기 호황을 노리던 우리나라는 갑자기 왜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호황을 노리던 많은 기업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성장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통해 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외부 기업의 사정이 안 좋아지자 우리나라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서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요.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든 형편이었지만 집에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 등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쌈갓에 팔기 시작한 거죠. 온 국민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인 돈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현재는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며 GDP 세계 10위인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앞선 세대 덕분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듣고 저는 잠시 후 더욱 유익한 트렌드가 뭐니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도 다시 또 웃을 수 있게 기억해 우리 하나로 부르네 이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지친 꿈에 지친 숨에 때론 길을 잃어도 밝은 빛의 앞을 보며 우리는 나가야 해 사람들의 고민들은 다 같을지 몰라 다시 웃을 수 있게 We going up together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고개 넘을 때 사랑을 담은 채 나를 기억해줘 이 고개 넘을 때 난 너를 기억해 아리아라리요 Do you feel the same when I'm away from you? Do you know the line that I'd walk for you? We could turn around or we could give it up, 트렌드가 뭐니? but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Oh, the storm is raging against us now. If you're afraid of falling, then don't look down.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네, 많은 학우분들이 예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이죠. 현대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그룹은 자동차 외에도 건설, 중공업, 보험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대라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현대의 성장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은 지금까지도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화제되고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19살 때부터 공사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과 약간의 대출로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자동차 정비소를 차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비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살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차린 정비소가 순식간에 타버린 것이죠. 엄청난 상실감과 허무함이 있었을 텐데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비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또 돈을 빌렸습니다. 평소 정주영 회장을 신뢰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으로 정비소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선 정주영 회장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현대건설을 창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와 건설과 같은 큼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정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죠. 조선소를 세워보고 싶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에 정부가 나서서 유럽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차려달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리러 간 정주영 회장은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여 그 당당함에 감동한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현세는 조선업 세계 1위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 현대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 차린 가게가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잔인하고 가혹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졌던 자신감이 다시 현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우분 중에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힘든 순간은 앞으로 있을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련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창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화이팅!